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고 추가 근무까지 하면서 심지어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행복과 자유를 지금이 아닌 미래로 미루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은 단연컨대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나중에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자금이 생기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면 우리의 자유는 생각보다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아예 안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나중이 아닌 지금 행복하게 나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며 보낼 수가 있을까요?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남들보다 희생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나를 더 희생하고 더 열심히 내 몸을 움직인다면 분명 성공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네, 물론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행복한 삶과 나의 온전한 자유는 평생 만나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어찌 보면 희생과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주입식 교육처럼 우리 뇌에 박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 노동만에 의존했던 산업시대에 살고 있지가 않죠. 이제는 모두가 손바닥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든 소통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아성 다이소 회장님이 다이소를 창업할 때 일본 다이소 상교 대표 야노 회장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일본을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제품을 직접 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일이 당연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알리바바나 아마존,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품을 바로 구해올 수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자랑 대화까지 가능하니까요. 또한 아이디어만 있어도 와디즈 같은 곳을 통해 펀딩으로 투자자를 모아 나의 제품을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제가 하는 일이 전자상거래업인데요. 제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못해도 해당 판매처랑 파파고를 통해서 소통까지 원활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비해 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은 더 벌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값도 안 들고 통역사도 필요 없고 창업 비용도 모든 게 다 필요 없어도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를 더 들어볼게요.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화로 고객을 만나고 인스타그램은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지도 않죠. 우버 택시는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쏘카 또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쿠팡은 이마트나 올리브영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죠. 이처럼 영화관을 안 만들고 영화를 판매하는 게 치사한 일일까요? 아니면 또 사업을 하고 싶지만 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치사한 일일까요? 오늘은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에 대한 공식, 최소 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아 저자가 말하는 대로 바로 실행으로 옮겼고 현재 레버리지를 통해 2명의 직원과 3명의 아르바이트 또 유튜브 편집 PD님까지 힘을 합쳐서 저희 SHCO를 더 크게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보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공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은 파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제 시간을 열심히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덮밥집에서 서빙을 했고요.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배민 배달을 뛰었고요. 그리고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상암동 맥주집에서 서빙과 주방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10시가 되면 다시 덮밥집에 가서 서빙을 하고 그렇게 무한 반복의 패턴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제 시간을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제 인생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저는 일하는 시간과 노력이 돈과 정비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4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몸으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 거였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자들은 이게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가게 사장님들만 하더라도요, 제가 가게를 맡아서 보고 있는데 가게에 안 나오시는 사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버셨으니까요. 결국 더 오랫동안 일하고 근무를 더 많이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수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런 레버리지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얘긴데요. 제가 12년 전에 DSP 미디어라는
뮤직이라는 기획사에서 아이돌로 데뷔를 했었는데 그 데뷔 전 연습생 생활을 할 때 월말 평가라는 걸 매달 했었어요. 한 달 동안 성과 좋은 연습생이 데뷔를 할 수 있게 시험을 보는 그런 테스트였죠. 그때도 최소 노력의 법칙을 쓰는 연습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회사 팀장님, 대표님, 이사님이 지나갈 때 더 열심히 연습하는 척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월말 평가 때 춤 노래가 끝이 아니라 혼자 자기만의 뭔가 서프라이즈,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테스트 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치사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영리한 친구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처럼 3년에서 5년마다 승진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된 급여를 받기 위해 주 60시간씩 일한다면 연봉 3천만 원이 인상되는데 30년씩이나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아가시는 게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남들과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바로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는 일이 되고, 잘하는 일이 남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되니까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일을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하는 일은 빠르게 포기하라는 거죠. 포기해도 여러분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포기하기 아까우면 차라리 그 포기하기 아까운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레버리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실행을 해보면 바로 성과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초반에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이전과 같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성과가 안 따라오니까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한 일이 내 길이 아닌가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싹이 트기도 전에 말이죠.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은 분명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시간과 실패가 따를 수 있지만 1분기가 끝나고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노력은 덜 들어가고 수익은 더 커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새벽 4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거는 매출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덜 일하고 매출이 더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행동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말이 행동보다 쉬우니까 그렇겠죠. 본인들을 올려놓기보다 남을 깎아내리는 게 더 쉬우니까 항상 말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이 아닌 행동이 앞서는 여정을 함께 보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는 오늘까지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